청취자 여러분, 매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이 정보 과부하를 느끼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핵심만 딱 짚어드리는 오늘 집중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참, 흥미롭죠. 맞아요. 요즘 엔비디아냐 하이닉스 같은 AI 관련 기업들 보면 막 연일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칩을 사겠다는 대기줄이 진짜 끝이 안 보이는데 여기서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네,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금융시장 최전선에 있는 분석가들은요, 청취자님의 AI 주식 포트폴리오가 하루아침에 반토막, 심지어 90%까지 폭락할 수 있다고 조용히 경고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기업은 돈을 쓸어 담고 있는데 시장은 거대한 붕괴를 준비하고 있다니 이거 진짜 모순 아닌가요? 겉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호황이죠. 하지만 그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생태계는 눈앞에 찍힌 매출 숫자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어떤 성장의 가속도를 먹고 자라거든요. 아, 성장의 가속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속도계가 아주 심상치 않은 물리적 한계치의 정면으로 탁 부딪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집중 탐구의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2026년 이 고금리 뉴노멀 시대와 AI 산업의 거대한 병목 현상 속에서 내 계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할 소스는요.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곽상준 대표님, 그리고 블루닷 AI 연구센터 강종수 센터장님의 시장 분석 리포트들입니다. 단순한 전망을 넘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청취자님의 포트폴리오에 당장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명쾌하게 해체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면 뭔가 무한하게 쭉 뻗어 나갈 것 같잖아요.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반드시 물리적인 제약과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보죠. 지금 글로벌 AI 산업 상황을 보면요. 약간 엔진 출력이 무한대에 가까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스포츠카를 딱 만들어낸 것 같아요. 비유가 아주 좋네요. 클라우드 같은 고성능 AI 모델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고, 특히 사용자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AI가 알아서 코딩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에이전트 기능이 막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AI가 소모하는 데이터 단위, 즉 토큰 사용량이 그야말로 지수적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진짜 미친 듯이 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력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수요는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하드웨어 인프라, 그러니까 그 스포츠카가 달릴 도로의 건설 상황은 진짜 끔찍할 정도로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도로가 안 깔려 있다고요? 네, 그 파이낸셜 타임스의 위성 분석 데이터라는 팩트를 보면요. 당장 2026년 완공 예정이던 미국 데이터 센터의 무려 40%가 공사 지연 상태입니다. 40%나요? 와, 절반 가까이 되네요. 게다가 2027년에 가동을 목표로 했던 곳들의 60%는 아직 첫 삽조차 못 떴어요. 잠깐만요. 60%가 착공조차 못했다고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문자 그대로 현금을 막 수백조 원씩 쌓아두고 있는 곳들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엄청나게 많죠. 아니, 돈이 그렇게 넘쳐나는데 그 돈을 2배, 3배로 막 얹어주고서라도 공사를 앞당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안 되는 게 대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왜냐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물리적인 시간 자체를 압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 물리적인 시간이요. 네, AI 데이터 센터는 단순히 컴퓨터 몇 천 대를 모아둔 창고가 아니거든요. 하나의 작은 도시가 쓰는 것과 맞먹는 전력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괴물입니다. 전력 소모가 엄청나긴 하죠. 그런데 이 엄청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스터빈을 주문하잖아요. 그럼 주문 제작부터 납품까지 기본 2년이 걸립니다. 이게 막 공장에서 뚝딱 찍어내는 기성품이 아니란 말이죠. 아,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싸들고 가도 쇳물을 녹이고 터빈을 깎아서 조립하는 절대적인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탄소 배출 문제 때문에 원자력 발전, 특히 소형 모듈 원전, SMR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네, SMR 이야기 많이 나오죠. 이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부지 선정하고 방사능 안전규제당국 승인받고 실제 건설을 완료하기까지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7년이요? 와,
진짜 오래 걸리네요. 네, 여기에 발전소에서 데이터 센터까지 전개를 끌어올 초고화 변압기도 풍기 현상이고요. 얘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프라를 구성하는 모든 하드웨어의 생산 주기 자체가 너무 길다는 게 근본적인 벽입니다. 와, 기계적인 한계가 엄청나네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더 골치 아프다고 느낀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반발이요. 아, 사회적 저항 말씀이시군요. 네, 미국의 메인주를 포함해서 무려 12개 주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을 아예 금지해버리는 모라토리움 법안이 발의됐더라고요. 아무리 기술 혁신이 중요해도 내 집 뒷마당은 안 된다. 님비 현상인 거죠.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사회적 수용성을 얻지 못했다고 표현하는데요. 이 정치적 리스크가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그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대할 만하죠.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동네에 들어오면 수만 대의 서버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거대한 냉각팬이 24시간 내내 돌아갑니다. 그 소림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와, 잠도 못 자겠네요. 게다가 냉각수로 막대한 양의 물을 끌어다 쓰다 보니까 정작 지역 주민들의 수도 요금이랑 전기 요금이 폭등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근데 정작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는 거의 안 생기잖아요. 맞아요. 데이터 센터라는 게 고도로 자동화되어 있어서 뭐 경비원이나 소수의 유지보수 인력 빼고는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되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지역사회를 설득할 명분이 전혀 없는 거죠. 결국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에다가 이런 정치적, 사회적 저항까지 겹치면서 AI 인프라 확장은 완전히 꽉 막힌 병목 구간에 진입해버린 겁니다. 자,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대목에서 청취자님들도 저와 비슷한 의문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일반 투자자 시각에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네, 해보시죠. 아니, 공장을 짓기 어렵고 인프라가 막혔다고 쳐도 여전히 물건을 사겠다는 수요는 줄을 섰잖아요. 그럼 칩을 파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르는 게 값일 테고 이익은 사상 최대를 찍고 있는데 도대체 왜 주식 버블이 터진다는 거죠? 오히려 대오제 아닌가요? 이 대목에서 진짜 중요한 금융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앞서 제가 주식시장은 성장의 가속도를 먹고 자란다고 말씀드렸죠. 네, 가속도요. 주식은 지금 현재 100원을 벌고 있다는 실적이 아니라 내년에 200원, 내후년에 400원을 벌 것이라는 미래의 성장률 가속도가 압축되어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아, 현재의 돈이 아니라 미래의 기대감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못 지어서 다음 분기에 주문을 미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가 없어서 칩을 꽂을 데가 없네. 이번 주문 취소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익 저치는 여전히 최대치겠지만 바로 그겁니다. 이익은 최대치에 머물러 있는데 매 분기 2배씩 치솟던 성장률 자체가 갑자기 0%로 정체되어 버립니다. 이걸 플래토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와, 성장이 멈추는 순간이 오는군요. 네, 이렇게 성장이 평평해지는 순간 시장은 멀티플 크래시라는 아주 무서운 심판을 내립니다. 멀티플 크래시요? 그게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이죠? 성장이 막 폭발할 때는 사람들이 기업 가치를 이익의 50배, 즉 PER 50배로 쳐줍니다. 그런데 성장이 딱 멈추는 순간 일반 제조업이랑 똑같네? 이제 15배만 받아 하고 가치를 확 주저앉혀버리는 거죠. 헐, 이익은 그대로인데 평가받는 가치만 강제로 반토막, 세토막이 나는 거네요. 네, 기업은 여전히 돈을 쓸어 담고 있는데 주가는 폭락하는 끔찍한 역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대중의 오독입니다. 오독이요? 잘못 이긴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인프라가 부족해서 성장이 둔화된 건데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AI 수요가 끝났구나, 거품이 꺼졌다 이렇게 착각하고 패닉셀을 던져버리거든요. 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네요. 수요가 사라진 게 아닌데 말이죠. 네, 역사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은 팩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2000년도 닷컴 버블 당시죠. 아, 인터넷 혁명 때요. 그 당시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방향성은 100%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주가를 보면요. 고점 대비 무려 93%나 폭락했어요. 93%요? 와, 내 계좌가 마이너스 93%면 진짜 숨도 못 쉴 것 같은데요. 그걸 버틸 수 있는 개인 투자자가 있을까요? 거의 없죠. 인터넷망이라는 대장주 시스코는 더 심각합니다.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방향성이 맞다고 맹신하고 이런 인프라 병목과 멀티플 크래시를 무시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야, 진짜 수치로 들으니까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자, 그럼 이걸 더 큰 그림, 매크로 경제 상황과 한번 연결해 보죠. AI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고금리 장기화라는 뉴노멀 시대를 봐야 합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무려 5에서 6% 사이의 무위험 수익을 보장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미국 정부에 돈 빌려주고 가만히 숨만 쉬어도 5% 이상의 이자를 준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전 초저금리 시대에는 주식에 돈을 넣어야만 했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고착화되어 버렸습니다. 관세 정벽에 전쟁으로 에너지 비용도 오르고 중국 물가마저 오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유노멀 시대에는 연기름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국내 대형주를 막 팔아치우는 게 그 기업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아, 기업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냥 안전하게 5% 이자 받으려고 채권 비중을 늘리는 기계적인 자산 배분 리밸런싱일 뿐이라는 거죠. 와, 그 기업의 본질이 훼손된 게 아니라 그냥 돈이 금리를 따라 이동하는 거였군요. 이쯤에서 소스 재료에 등장했던 아주 재미있는 통계 하나가 떠오릅니다. 아, 그 직업별 투자 성향 분석 말씀이시죠? 네, 청취자님들도 들으시면 공감하실 텐데요. 이렇게 불안한 변동성 시장에서 유독 의사분들의 투자 승률이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결과가 아주 흥미로웠죠. 의사분들이 경제를 잘 알아서가 아닌데도요. 이분들은 병원이라는 분업 시스템에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가 모르는 분야는 전문가한테 딱 믿고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병동에서 자기 일만 묵묵히 하는 거죠. 반대로 공무원이나 교사분들의 특성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맞아요. 이분들은 직업 특성상 모든 걸 자기가 직접 꼼꼼히 알아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네, 그래서 매일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들여다보다가 변동성이 조금만 커져도 스스로 패닉에 빠져서 바닥에서 손절매하고 이탈해버리는 성향이 강했다는 겁니다. 잦은 매매는 투자가 아니라 그냥 투기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네요. 주식의 본질은 수년의 시간이 필요한 기업의 성장을 기다리는 건데 말이죠. 정확합니다. 여기서 워런 버핏의 제1원칙, 절대 잃지 마라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맞아요. 아무리 99번 수익을 잘 내도 마지막 단 한 번 0을 곱해버리면 개조하는 흔적도 없이 날아가니까요. 복리의 마법만 볼 게 아니라 복리의 함정도 상기해야겠습니다. 네, 살아남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청취자님에게 당장 무슨 의미일까요? 스포츠카 도로는 막혀있고 주가는 폭락할 위험이 도사리고 예금 이자는 높고 자, 당장 내 계좌를 어떻게 세팅해야 합니까? 실전 전략으로 넘어가 보죠. 일단 빚을 내서 하는 레버리지 투자는 진짜 절대 금지입니다. 절대 금지. 네, 이제는 목표 수익률을 좀 낮추고 굳히기에 들어가야 할 때인데요. 구체적인 처방으로는 바벨 전략을 추천합니다. 아, 양 끝에만 무거운 추가 달린 그 바벨이요? 양극단의 자산을 동시에 보유하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담아야 하죠? 바벨의 한쪽 축인 40에서 50%는 성장주로 채웁니다. 그런데 단순한 AI 서비스 기업이 아니라 앞서 말한 그 물리적 병목 현상 자체를 해결해주는 기업들을 담아야 합니다. 스포츠카를 만드는 회사를 살 게 아니라 전기가 부족하니까 전력 설비나 초고압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를 사야 한다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이 좋은 예죠. 여기에 금리나 기대감에 맞물린 대형 바이오주를 섞어주면 한쪽 축이 완성됩니다. 네, 꽉 막힌 도로를 뚫어주는 인프라 해결사들이네요. 그럼 반대쪽 40에서 50%는요?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가치주축입니다. 이자 마진을 챙기면서 밸류업을 하는 금융이나 지주사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뭔데요? 비용 상승을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할 수 있는 강력한 음식료 수출 기업들입니다. 아, 이를테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같은 건가요? 네, 밀가루 값이나 물류비가 올라도 중독성 있는 맛 덕분에 가격을 그냥 올려버릴 수 있거든요. 소비자들은 욕하면서도 결국 사 먹으니까요. 와, 원가 부담을 소비자한테 넘기면서 이익을 방어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에 수주잔고가 넉넉해서 당장 경제가 흔들려도 버티는 방산이나 조선업종을 더하면 됩니다. 성장은 인프라로 챙기고 방어는 가치주로 챙기고 근데 제가 자료에서 제일 소름 돋았던 부분은 사실 바벨의 양끝단이 아니었어요. 아, 현금 말씀이시군요. 네, 이 바벨이 부러지지 않게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보험, 즉 10에서 20%의 현금성 자산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MMF나 CD금리형 ETF 같은 걸로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낄 때 내 손에 현금이 없다면 그냥 피눈물 흘리면서 지켜봐야 합니다. 아,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네. 하지만 현금을 쥐고 있다면 그 현금이 엄청난 저가 매수의 아주 날카로운 무기가 되는 겁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진 다이아몬드를 헐값에 주워 담는 거죠. 현금은 웅크린 사냥꾼의 총알이군요.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탐구한 내용들이 좀 선명해지셨나요? AI 인프라 병목 때문에 주가 조정 리스크가 올 수 있고 고금리 뉴노멀 시대에는 무리한 투자를 멈춰야 합니다.
네, 현금을 포함한 바벨 전력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실제 청취자님의 포트폴리오 점검에 꼭 적용해 보시길 독려드립니다. 자, 끝으로 전문가님, 우리 청취자님들께 던질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있으시다고요? 네, 여러분, 과거 인터넷 시대 초기의 왕자였던 야후와 넷스케이프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결국 최종 승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와, 그렇다면 수년 뒤에 이 끔찍한 인프라 병목과 주가 조정이 모두 끝난 후 그 깔끔해진 인프라 위에서 진짜 막대한 부를 거머쥘 킬러 서비스 기업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아는 빅테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미지의 기업 아닐까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청취자님은 그 진짜 미래의 기업을 알아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정말 깊이 고민해볼 문제네요. 네. 오늘 밤 당장 여러분의 계좌를 열어보시고 현금 총알과 바벨이 단단히 세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한 흥미롭고 날카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